는 염증을 해결하는데 정말 좋은데 우리가 꾸준히 먹으면 몸속의 독소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정말 빨리 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5번째, 꿀입니다. 꿀을 이 컵에다가 지금 이 물이 한 250, 300 가까이 되겠죠. 여기다 꿀 한 26g 정도. 26g을 계산해 보면 1스푼 반이나 2스푼 정도. 그 정도를 넣어서 타서 드십니다. 아니면 꿀을 먼저 먹고 물을 먹어요. 그러면 몸속에 특히 소화관에 염증들이 쓸려 내려가요. 되게 신기한 게 꿀은요 자체 삼투압을 해요. 삼투압. 우리가 보통 이제 설탕에 매실을 담궈 놓으면 그 매실이 퉁퉁 불어버립니다. 근데 꿀에 매실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쭈글쭈글해요. 그러니까 꿀에 물을 담잖아요. 물을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물을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 꿀 속에 무가 쪼글쪼글해져요. 나중에 그 무말랭이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삼투압이 강해요. 한 번은 꿀 속에 개구리가 들어갔는데 컵 있죠. 이런 짠 컵에 이제 꿀을 담았는데 개구리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개구리가 그냥 똑똑 부러지는 소문이 다 빠져버리니까. 꿀이 그만큼 삼투압 엄청 잘합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들, 특히 위의 염증, 그 다음 십이지장, 장의 염증들을 쫙 빨아당겨요. 당겨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할 때 꿀물 하루에 3잔 드시잖아요. 3잔 드시는데 그 꿀물이 몸속에 있는 염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빨아당겨서 체외로 배출시킨다. 그러니까 나중에 꿀 계속 먹다 보면 질려요. 그때는 레몬 좀 타 드시면 돼요. 레몬.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꿀은요 언제 먹으면 안 되냐면 식사 후에는 드시면 안 돼요.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꿀을 먹잖아요. 음식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되고 가장 좋은 타임이 금식할 때. 그러니까 공복에 드시면 돼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드셔도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드셔도 되고 혹은 식사하기 전에 드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디톡스를 할 때 먹는 게 최고 좋고요. 식사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꿀 먹고 다음에 또 밥 먹고 하잖아요. 당분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하시는 거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해. 오늘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런 적 있죠. 자동차 매연도 너무 많이 마시고 수영장 같은 데 이제 그 가다 보면 그 락스나 그 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그런 물 안 쓰다가 쓰면 이제 막 그 뭐 몸에 생겨요. 근데 몇 번 다니면 또 안 생겨요. 그게 이제 몸에서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갔다 와서 꿀 먹으면 몸에 이제 피로가 쫙 줄어든다고요. 농약하죠, 농약. 농약 하시는 분들 꿀물 타 먹으면 금방 피로감이 풀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은 농약을 하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영양도 주면서 독소를 빼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5번째로 넣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때가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4번째는 오추출물이에요. 오추출물. 온나무 추출물. 온나무 추출물은 그냥 누구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국에는 온나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온나무는 항생, 항균, 항염 정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에 한 번은 그 옷 추출물 때문에 한 2박 3일을 거기에 잠을 자면서 같이 나무를 자르고 같이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자르고 제가 나무 같이 가서 이제 영상 찍고 한 게 있어요. 가서 잘라서 토막을 낸 거. 제가 직접 내진 않았지만 같이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으로 이제 삶아서 그 물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오잖아요. 그 온나무 추출물. 그래서 저는 가끔 하루에 뭐 반 병씩도 마시고 뭐 3일에 한 병씩도 마시고 하는데 이 온나무 추출물 간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노폐물 처리 정말 좋아요. 감기 걸렸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이 차졌을 때, 냉해졌을 때 혹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온나무만큼 좋은 액체가 없어요. 물처럼 마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꿀과는 다르게 좀 더 자주 드셔도 됩니다. 그냥 충분히 마셔도 돼요. 어느 정도로 마셔야 돼? 하루에 한 병 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플라보노이드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뭐 엄청 극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마신다면 저는 하루에 한 3분의 1, 한 병 가지고 한 3일 정도 그렇게 해서 마실 때 한 2주나 3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를 그냥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막 특별하게
어디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정말 빨리 배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몬입니다. 레몬. 이 레몬이 비타민 C가 정말 많아요. 비타민 C. 그러니까 비타민 C의 보고입니다. 레몬. 그래서 피곤할 때 레몬만큼 진짜 좋은 거 없어요. 레몬도 여러분들이 생으로 뭐 그냥 짜서 씹어서 먹을 수는 없지만 레몬을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우리 반을 잘라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갈아서 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너무 그 진액 같은 거 이렇게 막 혀로 하고 막 이빨 하지 마세요. 다 상합니다. 산이기 때문에 치아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속 다 버릴 수 있어요. 위 그냥 망가질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아니면 나는 처음에 레몬을 처음 입문한다 그러면 닦아서 얇게 썹니다. 썰어서 이제 물에 넣었다가 드시는 거 좋아요. 레몬 슬라이스 처리를 해서 물에 넣었다 드시면 좋은데 이 레몬이 오랫동안 물에 있으면 또 써요. 쓴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 넣어놨다가 1리터 물에다가 레몬 하나 정도 넣어놨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쭉 마시면 한 1리터를 자동으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마시면 돼요. 물 마시는 시간에. 식사 후 말고 역시 물 마시는 시간 계속 드시면 비타민C가 역시 충분히 몸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라는 성분도 여러분들 몸에 항암 역할, 항균 역할, 그 다음에 항생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레몬도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 레몬의 이 비타민C나 구연산들은요 신장에 있는 결석도 녹아내릴 수 있어요. 계속 먹다 보면 신장 결석도. 그리고 피곤의 원인, 피로의 원인이 되는 담석 있죠. 담석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병든 간을 레몬이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치료해 줄 수 있다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한 번에 먹는 건 아니에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 동안 한두 박스를 쭉 드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레몬이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레몬을 자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맑아요. 왜냐하면 레몬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빠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좋은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음에서 사용하는 거 다 말하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좋아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검증을 꼭 한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하고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우리 몸속에 디톡스, 독소를 빼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선택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벌도 해왔고 이 프로폴리스는 가장 좋은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 항생제.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심지어 정말 직방인 것은 중이염. 중이염에 걸렸을 때 프로폴리스를 하루에 1.5리터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요. 중이염 며칠이면 회복된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는데 광주에서 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귀가 정상이신데 염증이 많아서 안 들리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말을 정말 소리 지르는 크기로 그 정도로 엄청 크게 말씀드려야 이분이 겨우 알아들으십니다. 상담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글씨를 써가지고 저는 글을 쓰고 보여드리고 그거는 말을 하고 그렇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앞에서 자 글을 건강은 어떠세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혈압은요? 보여드리면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분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 알고 봤더니 중이염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 1.5리터 물에다가 그 피트병 우리 삼다수 크기의 물 있죠. 그 물에다가 프로폴리스를 정말 잔뜩 넣어가지고 매일 한 병씩 드렸어요. 딱 5일 정도 드시더니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정도 됐는데 정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본인도 깜짝 놀랐고 보호자분들도 놀라셨고 저도 놀랐고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프로폴리스는 염증을 해결하는데 정말 좋은데 우리가 꾸준히 먹으면 몸속의 독소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저는 프로폴리스 자주 먹는데도 왜 몸이 회복이 다 안 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폴리스를 먹는 것보다 들어오는 독이 더 많아서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독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하루에 들어온 독을 그날 해결하는 것도 사실 그게 기본입니다. 원래는 우리 몸은요, 정상인 게 뭐냐면 오늘 들어온 독소만 해결하자. 오늘 피로를 오늘 다 풀면 돼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피로가 내일 누적이 되고 모레 누적이 되고 쌓여서 이자에 이자가 되고 막 엄청 불어나죠? 그게 뭐가 될까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었다고 그거 했다고 무조건 낫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프로폴리스도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싹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역시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꿀이든 추출물이든 프로폴리스 레몬이든 그냥 맞는 거 드시면 됩니다. 맞는 거. 내가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 저희 나음에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아몬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링가도 있고. 저희 강의만 듣던 분이 한 번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저희 제품들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소금이며. 근데 그 15가지인가 열 몇 가지를 올리브, 아마씨유, 타이거너트유, 오일만 3가지, 아마씨에 그 다음에 우리 타이거너트 분말에 그 다음에 모링가 분말에 아몬드에 뭐 땅콩에 땅콩 본인 사 드시고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올리브유 뭐 식사 때마다 먹죠. 식사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모링가 분말 또 드시죠. 그리고 2시간 있다 소금물 드시죠. 또 30분 있다가 프로폴리스 먹죠. 30분 있다가 오추춤을 먹죠. 거기에 저녁에는 꿀 먹죠. 아침에는 로열젤리 먹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대신 과일하고 같이 또 화분 먹죠.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뱃속에 가스가 차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계속 나는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는데 왜 속이 안 좋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 따님한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욕심 많니? 여쭤봤더니 따님이 네, 우리 엄마 욕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정말 많이 먹고 빨리 먹고 나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속이 어떻게 됐을까? 더 뒤집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다 끊게 하고 딱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번에 한 가지, 하루에 정말 3가지 이상 절대 못 먹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이제 더 심란한 거예요. 꿀도 먹어야 되고, 벨제리도 먹어야 되고, 올리브도 먹어야 되고, 아마씨유도 먹어야 되고, 도대체 뭐를 먹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많이 먹고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다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가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이 되게 유익이 될 수 있거든요. 비타민 C를 섭취할 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감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배 선생님한테는 귤이 좋을 수 있어요. 저한테는 레몬이 좋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선생님은 위가 약해서 그런 거 다 안 좋아요. 감자가 좋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나 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사과를 못 먹으면 감을 먹게 창조하셨고요. 그렇죠? 나는 위가 안 좋아서 소화력이 안 좋아서 과일을 못 먹으면 또 센 것을 못 먹으면 비타민 어디서 섭취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감자를 찾아낸 거예요. 감자는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삶아도 감자는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타민 C를 감자에서 섭취할 수 있고 브로콜리에서 섭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데 소금입니다. 소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금과 숯. 자, 소금은 정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소금은 정말 중요한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나트륨을 비롯해서 요오드라든지 아니면 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등 한 86종의 미네랄을 포함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금 같은 경우를 물에다 우리가 딱 타서 먹으면 가장 좋은 게 pH를 정상화시켜서 몸을 약 알칼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약 알칼리로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염증이 있거나 간에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상관없이 소금물을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산화되는 것들이 처리되기 시작해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소금이 얼마나 산화를 빨리 바꾸는지 몸소 느끼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 우리 필터 중에 4개 필터가 있어요. 보통 정수기에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은 뭐 모래를 거른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번 내지 4번에서는 중금속을 거르는 필터가 있어요. 중금속을 걸릴 때 미네랄이 걸러지죠. 미네랄이 걸러지면 이 물의 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것을 우리가 연수, 경도가 낮다라고 하죠. 근데 산에서 흘러오는 연수는 그나마 미네랄 함유하고 있지만 정수된 연수는 미네랄이 사라집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을 검사하잖아요. 중금속 검사하잖아요. 중금속이 안 나올 줄 모르지만 미네랄도 부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미네랄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미네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네랄. 정말 이 미네랄 부족해서 눈도 떨리고 피부도 나빠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산성화되고 몸이 여러 가지 변화를 얻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소금을 먹어도 보통 우리는 정제염을 많이 먹었어요. 나트륨이 99% 이상, 그거 말고 나트륨 한 75%만 먹어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미네랄에는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소금 있죠? 그냥 일반 소금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간수를 빼고 먹어야 소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소금은 그냥 간수채 먹는 거예요. 말이 간수지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오드로 인해서 산성화된 물에 어떤 자극을 주냐, 환원을 주냐면 그 농도만큼 이 소금 미네랄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환원되기 시작해요. 산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중성이 되고 더 넣으면 약 알칼리가 되고 더 많이 넣으면 알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pH 7.4가 우리 혈액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건강해. 그러면 아마노 분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소변에서 염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소변에서 염도가 보통 0.9%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소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도 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체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독소가 해독이 안 되거나 이런 아주 많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관찰된 게 뭐냐면 유방암이든 간암이든 폐암이든 이런 분들이 소금을 끊잖아요. 그럼 처음에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항상성을 혈액이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미네랄을 뽑아와서 혈액에 녹여버립니다. 그럼 어디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지죠. 그러면 암이 어디로 재발이 많이 된다? 뼈로 많이 재발된다.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잘못한 유형인데, 그래도 저는 몸속의 독소를 싹 빠지게 하는 가장 좋은 물은 소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먹고 있고요. 저도 아이와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꼭 소금 3g을 물 500cc에 꼭 타서 먹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될 수 있고요. 아마도 분들은 오히려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짜게 먹는 게 낫다. 근데 제가 말하는 짜게라는 게 나트륨이 많은 짬이 아니고 미네랄이 많은, 이거 굉장히 달라요. 나트륨이 많은 것 짠 음식과 그냥 미네랄이 많은 소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강의하니까 어떤 분은 정제염 정말 많이 드시고, 나 정제염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겼다, 이렇게 하는 분 제가 장담 못합니다.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미네랄이 많은 소금들은요, 나트륨을 자체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어요. 소금은 삼투압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외과 세포 내액을 어떻게 해주냐면 나트륨 펌프를 통해서 균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몸속에 노폐물이 처리될 수 있으면서도 전해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균형이 깨지게 돼요. 우리 모든 세포는 소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그리고 염분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심장, 염통이라고 하죠. 염통.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암도 안 걸려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면 좋아지는데, 특히 소변에서 농도가 염도가요, 나중에 측정하셔도 됩니다. 한 0.9% 이상, 많게는 1.2까지 나오셔도 돼요. 1.2까지. 그 정도가 되면 내 피의 혈액의 pH는 약 알칼리가 된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pH가 약 알칼리가 되면 7.4가 돼요. 7.4.
그 농도만 유지되면 세균 걱정 없어요. 바이러스 걱정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질병 이겨낼 수 있어요. 피부병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에 독이 너무 많아. 항암독이 있고 약독이 너무 많고 그냥 농약독이 있고 이럴 때는요. 소금물에다가 한 가지 추가. 숯을 넣어서 드세요. 최고입니다. 숯. 여러분 숯은 얼마큼 드셔도 되냐면 하루에 20g 드셔도 돼요.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숯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수분 소실이 되기 때문에 변비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숯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숯을 많이 먹고 수분이 없으면 장에 폐색이 올 수는 있어요. 네, 변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숯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숯 3g 정도에 대략 저는 물 한 300cc 정도 드실 거 추천드려요. 그 정도에서 소금물에다가 보통 드신 소금물 그때 독이 많을 때는 소금을 한 배 정도를 넣으세요. 좀 더 간간하게. 숯을 충분히 넣어서 마시면 그냥 숙변 쫙 내려갑니다. 최고예요. 소금물, 숯소금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들을 자주 마시면 좋아요. 하루에 내가 한 2리터, 3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최소한 이쪽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전반적으로 그 중에 한 1리터 정도만 마셔도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이라도 드시면 좋아요. 한 가지. 다 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필요 없고 딱 하나. 나는 그냥 소금만 먹자. 소금 자주 먹다 보니까 좀 소금이 질리. 근데 소금은요. 질리든 말든 그냥 평생 먹어도 되는 거고요. 내가 옷을 좀 먹었는데 좀 질리니까 오늘은 내가 레몬을 좀 먹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런 몇 가지들을 돌아가면서 자주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